작가이면서 또 작가입니다. 작가이면서 정치가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고요. 부산에 애정이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자라고 컸기 때문에 늘 부산을 사랑하고 또 부산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치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임미술대반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모임이 부산의 어떤 정치 발전과 또 우파의 승리를 위한 모임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자원해서 저도 한 경상도 말로 꼽살이라 그러면 좀 끼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해서 온 거를 드렸는데 복사가 안 돼서 좀 보여드리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부산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제가 지난 총선 때 부산 서구에 한번 출마해 보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서구 동구가 한 선거구로 합칠 만큼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해운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감도 없지 않지만 50만이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산이 계속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를 꼽을 수 없나 이쪽으로? 못 온 게. 아니 그쪽에서 하면 돼요. 그쪽에서.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부산의 역사를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부산에 있는 충무동, 남포동, 강복동, 부산 데파트가 있는 중앙청, 그리고 부산 세관 있고 우체국 있는 중앙동, 부산역, 부산진, 범일동, 자성동 이 모두가 바다였더라고요. 그건 아시나요? 전부 바다였고 1903년부터 일제가 순차적으로 일종의 반조차권을 받아서 일본의 자본과 일본의 기술력으로 전부 매립을 했고 거의 6차에 걸쳐서 적기까지 전부 매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필요성이 부산역이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이 정말 부산역에 내리면 정말 멋진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 2개의 쌍둥이 빌딩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경관이 가리는데 거기도 매립지입니다. 전부 매립인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한번 더 해보자. 부산은 어차피 이 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일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아이시냐와야라는 거 동물원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 일본의 동물원에 가보시면 컨셉이 뭐냐면 하늘을 나는 펭귄입니다. 펭귄이 하늘을 난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일본에 있는 인구 1천만 명이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그런 동물원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펭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펭귄이 하늘을 나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놓고 펭귄을 이렇게 아크릴로 만든 물 위에 띄워놓고 사람들이 헤엄치는 펭귄 밑을 지나가게 통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 날개가 있는 펭귄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많은 그런 상상력. 완전히 그냥 초발상이 아니라 그게 발상을 해서 그 40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일본의 이 도시가 전국에서 인기를 끌는 도시로 만들었다는 그 점에서 우리도 완전 초발상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많은 정치인들은 내가 우파라는 성명성 가지고만 정치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하면 정치, 경제가 항상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경제를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그 안에 담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산은 강제적인 개항을 두 번 당해서 첫 번째 개항은 1890년대에 있었던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기다가 외관을 설치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조사권과 형벌권까지도 자기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항은 45년 미군정에 의한 개항입니다. 두 분 다 자율적인 개항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3의 개항이라는 이 좀 거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부산의 좌우를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누군가가 났으면 그 사람이 인지도가 좀 떨어질지라도 반드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어서 감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두바이의 상상력을 키워야 된다. 두바이 아시죠? 아랍에미리트의 그 좁은 만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진주 조개잡이로 유명했던 그 도시, 진주 조개잡이가 안 잡혀서 결국에는 망연자실하는 1930년대에 석유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석유가 얼마 있으면 고갈된다는 얘기를 듣고 유가가 $100를 넘었을 때 배럴당, 그때 그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유럽에서 흙과 돌을 사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두바이의 아일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섬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럽의 부호들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두바이는 인구 300만도 안 되는 도시에 400만의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를 됐고, 이 중동 아프리카 지방을 지나가는 모든 비행기가 두바이 항공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상의 장소가 어디냐? 저는 낙동강 하구원 밑에, 얼숙도 밑에 그 자대포의 그 엄청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어릴 때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1km를 가도 허리밖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왜냐하면 엄청난 토사가 매립을 해서 그 말 그대로 조금만 영종도처럼, 우리 영종도 아시잖아요. 영종도처럼 조금만 갖다 부으면 땅이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땅을 우리가 저렇게 좀 상상력을 가지고 자유무역 경제지대를 좀 만들자. 왜 만들어야 되는가? 곧 홍콩이 무너집니다. 곧 일본이 침몰합니다. 저분들의 불안은 뭐냐면 자기들의 삶을 연속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누가 흡수하고 있느냐면 싱가포르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싱가포르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지역을 매립을 하고 땅을 확보한 다음에 홍콩 자본과 일본 자본을 대단위적으로 유치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TF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땅 하나하나를 좀 여긴가 정치의 힘이 필요하겠죠. 중앙정부와 또 부산시 조례들을 통해서 여기는 아예 특구로 만들어서 100년 정도는 홍콩의 지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본인들도 지금 가장 고민이 뭡니까? 지진, 풍수의 쓰나미 때문에 정말 마음 둘 곳 없는, 고향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를 분양받게 만들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얻어진 자본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두 번째 하는, 부산은 제가 어릴 때보다 보면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산이 교통 인프라의 장애물이긴 하지만 이 산들을 연결하면 멋진 홍콩식 모노레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나중에 이제 복사해서 다시 뭐 우리 나 회장님이 나눠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걸 내리셔야 돼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시마요 동물원은 하늘을 나는 펭귄이 있다. 그리고 두바이에는 이렇게 멋진 팜 아일랜드, 월드 아일랜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얼숙소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명지라 그러죠. 명지 쪽에 저 엄청난 땅들이 물이 빠질 때는 저렇게 수면이 드러날 정도로 엄청난 땅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드시 암남동 지금 송도에 있는 케이블카에서 출발한 이 모노레일을 산 등성이를 타고 돌아서 약 14km에서 20km로 나옵니다. 이것을 범일동까지 스카이라인만 따라서 설치하고 이것만 설치하면 관광 인프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14개의 정류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거장. 14개 정거장마다 테마파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산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 아시죠? 동래구에서부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6.25라는 참 피난민의 수도가 두 군데쯤 시수도 두 군데고 포로수용소가 있었고 각종 이 시설들이 있었던 이런 지역들을 14개를 쉽게 말하면 근대화 민속촌입니다. 꼭 민속촌이 조선시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감천의 이야기 마을이나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있는 그 계단 이런 이바곡길처럼 부산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길마다 반드시 정거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또 뭐 직원 겸 또는 생활인 겸 해서 해준다면 분명히 이것이 새로운 상상이 있는데 방법은 뭐냐? PF 한 1천억 달러만 처음에 조성하면 돼요. 1천억 달러는 국민 참여 펀드로 아니 저 좌파들은 펀드 하나 말하면 1조 금방 만드는데 우리 우파들은 상상력도 없고 도전력도 없습니다. 예, 1조 정도를 만들면요 1천억 정도를 만들면 그것을 PF를 삼아서 저 땅 그 명기 땅을 계획을 하고 기본 펀딩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100배가 되는 PF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획 단계에서 이 땅을 분양하고 분양한 돈을 가지고 구도심을 회생시키는 이런 프로젝트. 그러려면 아마 시장 2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8년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좀 가감한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발상의 혁명적인 발상 정도가 있어야 박정희 같은 소리를 듣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부산시장은 한번 하고 다음에 대통령 갈 수 있지. 이 부산을 지대로만 만들면 그분 저는 청와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부산발전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난주 내려왔다가 김 목사님 제발 좀 따로 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그래서 붙잡혀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튼 꿈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물질을 만듭니다. 물질이 또 다른 더 큰 물질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프로젝트를 끌어들여야 아랍에미레이트 부호를 만날 수 있고 홍콩의 자본가를 만날 수 있고 홍콩의 자본을 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1000여 명 정도만 시민들이 협조해주면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